주요 뉴스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라며 반발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 수사로 첫 현역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이 구속된 날,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 구속의 결정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첫 소식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출범 뒤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처음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수사 관계자에게 연락한 정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공유받기 위해 비서관을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접촉하려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직후 현금을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특검팀은 해당 문자 메시지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1억 원 상당의 관봉권 사진 역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권 의원이 통일교와 함께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한다며 대질신문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SNS를 통해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동욱입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에 국민의힘은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인 것이 죄라며 당 차원에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권 의원 구속은 사필 규정,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야당 말살 시도라며 구속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특검의 여론몰이 수사,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법원이 알아서 협조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들어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선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현역 의원 구속까지.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정치적 표적 수사에 정부 여당이 동조하고 있다며 대규모 규탄 대회 등 장외 여론전으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장외 투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같은 특검의 압박용 수사에 당 전체가 부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마땅한 결정이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권 의원은 구속됐고 그렇다면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측에선 특검에 뭐라고 할까요? 특검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출석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한 총재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오후 4시 40분에 끝났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오전 9시 46분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4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도시락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 재개됐습니다. 한 총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특검팀은 50여 쪽의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요구에 3번이나 불출석하고 요구한 날짜가 아닌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출석했는데 양측의 신경전으로 봐야겠죠. 올해 82살인 한 총재는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심장 시술을 이유로 연달아 3차례나 특검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특검팀 사무실 지하에는 한 총재 측이 준비한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는데 한 총재 측은 위협을 감수하고도 자진 출석했다는 입장입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가 전략적으로 불출석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한 총재가 당장 조사에 응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계획은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인정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4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고 대선 자금 1억 1천만 원을 통일교 5개 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줄곧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해온 만큼 재판 내용이 한 총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속됐습니다. 쟁점과 앞으로 수사 방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 기자, 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먼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증거인멸 우려 말고도 핵심 내용 뭐가 있었습니까? 네,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이 이 국회의원의 청렴할 의무 이걸 어겨서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통일교가 청탁한 사안을 적극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됐는데요. 통일교에서 받은 돈이 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한 자신감까지 보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 그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죠.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 오늘 검찰에서 특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이 한학자 총재는 이 줄곧 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청탁도 금품 제공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신이 지시하거나 허가할 일도 없다는 설명이겠죠.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데 이 말은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돈이 오갔다면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읽히는데 불법 정치자금 말고도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동원됐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의혹도 수사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권 의원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여기에 권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조사에 상당히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다만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의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던 만큼 압수수색 재시도 시 성공 여부가 변수입니다.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까지. 국민의힘 의원 구속이 현실화되면서 다른 의원들도 좀 약간 긴장 또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망을 상당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죠. 민중기 특검에서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경로설 그리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각각 임종득,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새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민주당의 의혹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부인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혹 제기에 이어 오늘은 특검 수사까지 촉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세를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의 의혹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이 제보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언급됐고 결국 특검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당내 의원들도 앞다퉈 조 원장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공세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법력권이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사법부와 여권의 대립은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공세에 조금 전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거론된 인물들과 만난 사실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동석한 걸로 거론된 김건희 여사 일가 측근도 MBN과 단독 인터뷰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2문장짜리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 전 총리는 물론 누구와도 사건을 논의한 적 없고 제기되는 의혹 관련 만남도 가진 적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식사 의혹까지 공세가 커지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사업가 김충식 씨도 MBN과 만나 직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 다 사실 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김 씨 역시 조 대법원장이나 한 전 총리와의 만남은커녕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도 올라를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국회에 의혹을 제보한 매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김 씨는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측근으로 김 여사가 대선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단다든가 그러면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김 씨는 동석한 걸로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시절 종종 만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식 때 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한 전 총리도 사석에서는 만난 적 없다며 식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사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의혹까지 부각시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내를 이교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도 탄핵까지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여당인 지금 야당 시절보다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사퇴 압박으로 사법부의 자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내란 사건 담당 지귀현 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조치를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가 내란 1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귀현 재판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대 축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귀현 재판부가 수사를 계속 지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걸석 재판도 계속 허용해주고 있고.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사법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비 후보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 수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할 당시 술과 음식을 반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해서 감찰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병에 담긴 액체를 마시는 걸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술과 연어회가 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뒤집으며 해당 진술이 검찰의 술판 회유에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반면 당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은 진상조사 결과 술 반입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는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려 출정 일지를 분석하고
조사 당시 교도관 38명을 조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법무부는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불투명한 병에 담아온 액체를 마시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주를 마셨다는 진술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해당 액체가 술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전 부지사가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의 영상녹화실에서 지난 2023년 5월 17일에 이전 부지사와 공범들이 식사와 술을 동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당시 조사를 진행한 검사는 술파티, 회유 조작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의혹과 별개로 지난 6월 대법원은 이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9개월을 확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혐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중 외교수장이 현재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 관행상 중국에서 방한할 차례였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를 두고 관세 압박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자 한중 관계를 긴밀하게 챙기기 위한 그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첫 방중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 첫 번째로 꼽은 방중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외교 관행을 보면 이번 방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던 만큼 이번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였는데 격식을 깬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아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어제는 아예 미국이 변했다며 실망감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 장관의 방중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탓에 한국이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두 나라가 대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의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이 반미 연대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회담을 끝낼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여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북미 대화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I'd love to.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며 경주 에이펙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어려워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에이펙에 올 가능성은 없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 실장은 에이펙은 물론 국제정세 흐름을 봐도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즉각적 호응이 없더라도 긴 시간을 갖고 접근하겠다며 북한을 넘어 북중러 관계 개선을 정부의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정치 톡톡으로 좀 더 이어갑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내용 화면부터 볼까요? 지금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징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나 됐습니까? 맞습니다. 최 전 원장이요. 민주당에서만 받은 징계가 이번 징계까지 합쳐서요. 모두 3번입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 전 원장의 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이 발언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1년. 그런데 이전에 두 번도 유사한 좀 징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권을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면서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2022년에는 당내 화상회의에서 당시 최 의원이 카메라를 끈 보좌진을 향해 성적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노래한다, 제주까지 가서 노래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요 오늘 제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를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당한 아픔을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지역민들과 공감한 건데요. 현재 제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 앞선 2번은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를 방문해서 민중가요를 불렀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내용도 좀 볼까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1침.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1침을 가했습니까? 딱 누구라고 하기보다는요. 정확히는 이 대통령 있죠. 이 대통령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발언에 1침을 가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에 문영배 전 대행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짚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맥락을 보면 어느 권력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삼권분립.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더 자세한 의미를 문 전 대행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발언 그대로라며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발언 그대로라면 불편하더라도 삼권 분립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근로자여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다시 바뀌고 아예 빨간 날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쉬고 학교도 문을 닫게 되겠죠. 김민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절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 선물 세트를 국민들께 안기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당시 법 개정을 하면서 유급휴일 지정도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일해야 하고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시 노동절로 저는 바꾸는 게를 환영을 하고 이 기회에 이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노동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은 오는 19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직군이 쉬는 이른바 빨간 날이 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지나가던 여중생들을 덮쳤습니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학생들은 한 발 차이로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2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에 소리가 꿍 하고 엄청 크게 들렸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화단이 없는 보행로로 떨어진 남성은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보행자 2명은 팔과 어깨에 부딪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 명은 바로 집에 갔고 한 명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한 발짝부터 들었으면 큰일 났대 지금. 두 여중생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에선 1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길을 지나던 모녀를 덮쳐 모두 숨졌습니다. 2016년에도 전남 곡성에서 20대 남성이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지나가던 곡성군청 공무원을 덮치면서 2명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교제폭력으로 한때 경찰관의 보호 대상이었지만 끝내 참극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시간대 경찰차가 경광등을 반짝이며 급히 출동합니다. 이내 구급 차량도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로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2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슨 사고 났나 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막 그냥 서너 대 깔렸대요, 여기요. 체포된 남성은 숨진 여성과 연인 관계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 도중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기간 경찰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정했지만 3개월 동안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담경찰관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지난 7월 10일을 통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주행거리가 3,000km도 안 된 신차급 차량 4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바다 건너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난 차량이 밀수출된 건데 어떻게 주인에게 돌아왔을까요?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항에 들어온 컨테이너를 열자 이불에 쌓인 자동차가 나옵니다.
번호판도 없고 비닐도 다 뜯지 않은 2025년식 신차입니다. 내부엔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차단기도 들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밀수출됐던 도난 차량 4대가 국내로 돌아온 겁니다. 지난해 11월 밀수출업자들을 수사하던 인천세관은 이 차들이 중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가 대포차 업체를 거쳐 밀수출 업체로 넘어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해 제3국으로 차를 옮기려던 중국의 민간 운송업체는 한국 세관의 설득에 돌려줬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물품은 중고 자동차이므로 운송 계약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여 현지 업체와의 협력으로 환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 모두 3,000km도 달리지 않은 신차급으로 모두 소유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감사할 따름이고요. 자, 행복합니다. 찾아서 자식 찾은 것 마냥 너무 좋습니다. 돌려준 차를 포함해 밀수출된 차는 모두 56대에 달하는데 세관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의 모습입니다. 이곳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36명이 다쳤는데요. 하루 16만 대가 넘는 차가 지나는 마성터널은 지난 1994년 개통한 이후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연기로 자욱한 터널 오른편으로 시뻘건 불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급히 터널 반대편으로 뛰어나갑니다. 불길 끝엔 멈춰선 시외버스가 보이는데 버스 앞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7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터널 안에선 달리던 버스가 미끄러져 터널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충격으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연기가 차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탑승객과 인근 차량 운전자 등 65명이 대피했는데 이 중에 5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1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차를 버리고 나올 때도 이제 연기를 마시니까 대안에 쓰러질 정도로 독하더라고요. 현재 사고가 난 터널은 통제된 상태로 강릉 방향으로 향하는 2개 터널 중 1개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재개통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모레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994년 개통한 마성터널은 1,450m 길이의 왕복 4개 터널입니다. 하루에만 16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가고 대형 화물차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초등생을 태운 버스가 넘어져 6명이 다쳤고 2001년엔 고교생을 태운 관광버스 등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빙상 국가대표 출신 남성이 옛 제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약 10년 전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A씨가 옛 제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양심을 품고 이제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B씨는 10여 년 전 성범죄 등을 당했지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2016년 A씨를 강간과 상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특수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4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를 영구 제명했지만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화해 권고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년 자격정지로 처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영구히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정했지만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규정상으로는 뭐 법상이나 규정상으로는 이제 지도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는 하더라고요. 실제 B 씨는 현재 지도자 신분으로 활동 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응급입원 조치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이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연행됩니다. KT 휴대전화 부정결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40대 중국 교포 A씨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50분 뒤에는 공범인 40대 B씨도 검거했습니다. 피해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권을 현금화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교포로 우리나라에서 머물며 일용직 일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근무 여부 등 연관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 일찌감치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차표 예매도 첫날부터 대란이었습니다.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는 모두 먹통이 됐고 현장 예매마저 막히면서 이용객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 혼란을 코레일만 예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코레일톡 앱입니다. 예매 바로가기를 누르면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이란 문구만 뜬 채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접속 실패 화면이 뜨기도 하고 한참을 기다려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도 이미 수만 명이 대기 중입니다. 접속자가 몰릴 땐 대기자가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코레일 공식 웹사이트 역시 먹통이 된 건 마찬가지. 답답한 마음에 서울역으로 달려왔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명절 기차표 예매 때마다 혼잡을 빚은 전례를 막으려고 얼마 전부터 일반 예매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발권은 안 되시고요. 인터넷으로 하셔야 되시거든요. 서울역 매표 창구와 자동 발매기에서도 현장 발권이 안 되면서 추석 연휴 기차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우산을 지금 들어실라 가려고 8만 얼마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용객 불만이 폭주하자 코레일은 부랴부랴 긴급 조치에 들어갔고 예매 시간도 오후 4시까지로 3시간 늦췄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달리 길어 예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상황. 충분히 접속 폭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코레일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배우를 좌파 극단 세력으로 지목하며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커크의 죽음을 환호한 외국인까지 추방하겠다고 경고하며 사실상 사상 검증까지 예고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hy would we want to give a visa to someone who thinks it's good that someone was murdered in the public square? AI를 활용해 비자 신청자의 SNS를 철저히 심사하고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보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기자가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하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We'll probably go after people like you because you treat me so unfairly. It's hate. You have a lot of hate in your heart.
미국 내에서는 커크 사망을 비난한 평론가와 교사, 공무원 등 최소 15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총격범 타일러 로빈슨이 룸메이트에게 커크가 증오를 퍼뜨렸다는 자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 시대마다 헐리우드 미남 배우의 상징이 있었죠. 한때 그 상징이었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89세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영화는 안 봤어도 영화 제목은 누구나 아는 내일을 향해 쏴라 등 발자취가 대단했습니다. 또 한 명 시대의 별이 하늘의 별이 된 소식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후한 연기와 선굵은 카리스마로 미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1969년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 출연해 스타 탄생을 알렸고 영화 스팅에서 천재적인 사기꾼 역으로 열연하며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어 명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품을 향한 열정은 연기에서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연출작 오디너리 피플은 아카데미 감독상과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I just didn't think I was going to see this.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I can thank, and I don't want to go on too long, but I couldn't. 자신이 맡았던 역할 이름을 딴 썬댄스 영화제를 창립해 미국 독립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술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며 미국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 훈장도 받았습니다. 레드포드는 유타주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사자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을 애도했고 위대한 개츠비를 함께 연기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예술계의 챔피언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하며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고물가의 장보기가 겁나는 요즘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꽃게에 이어 전어와 대하가 풍년을 맞으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올가을 제철 수산물만큼은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친 전어잡이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펄떡이는 은빛 전어로 가득 찬 배. 끝없이 쏟아지는 전어대에 어민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전어잡이 조업량은 5년 내에는 최고로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잡힌 전어는 407톤. 작년 이맘때보다 2배나 많습니다. 올여름 서해에 쏟아진 많은 비가 수온과 염도를 낮추면서 전어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양동입니다. 전어는 덜 짠 바닷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도 수조에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을 섞어줍니다. 올해는 8월에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연안 수온이 28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전어에게 보다 적합한 서식 환경이 어획량이 늘며 전어 가격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전어의 낙찰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인데 작년 이맘때는 2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가을 별미 대하 역시 풍년 조짐이 보입니다. 작년에 자연산 대하가 5만 원에서 5만 원 5천 원 정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처음 잡기 시작해서 아직 4만 원 정도 해요. 살이 오른 대하를 구워 먹는 소비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대하철이니까 껍질채 통째로 먹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끝내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드셔보세요. 모처럼 찾아온 가을 수산물 풍년에 항구와 어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날개를 펴면 2m가 넘어 하늘의 호랑이로 불리는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한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77년 만에 확인된 귀한 모습 함께 보시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한라산 북쪽 자락 하늘에서 독특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을 보니 드넓은 창공을 가르는 거대한 날개가 보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 검독수리입니다. 검독수리는 2m가 넘는 날개를 가진 대형 맹금류입니다. 큰 부리 까마귀와 크기를 비교해보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고라니까지 사냥할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국립생태원과 한국조류보호협회가 한라산 절벽에서 검독수리 부부와 어린 새가 있는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발견된 건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 남양주시 애봉산에서 미군 육군 장교와 한국인 가이드가 발견해 기록한 게 마지막입니다. 2020년 국립생태원은 영국에서 들여온 유럽아종 검독수리 인공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77년 만에 자연에서 한국 검독수리 번식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 한 마리를 구조했던 사건과 지역 주민의 목격담을 토대로 검독수리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관측됐던 검독수리는 북쪽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만 한반도로 내려오는 철새였습니다. 한국의 털을 잡은 텃새 검독수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에 이제 검독수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새들 같은 경우에 번식을 해야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검독수리와 공존을 이어가려면 인간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년 4개월 만에 발사대에 섰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을 주도했는데요. 최종 점검에 나선 현장을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이 47.2m, 무게 200톤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용 차량에 실려 발사대에 옮겨집니다. 지난 2023년 발사 후 2년 4개월 만에 누리호가 4차 발사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발사체를 제작하는 그 텀이 1, 2, 3차에 비해서 좀 길었고요. 발사체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이번 발사의 주요 목표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궤도 안착과 안정적 운용입니다. 앞선 3차례 발사와 달리 목표 궤도 조건이 달라지면서 이번 발사는 새벽에 진행됩니다. 중형급 위성에 적합한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충전하고자 자체 설비도 마련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추력을 강하게 낼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체 제작을 이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민간 우주 시대를 앞당기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해 주시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내재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사일은 이번 최종 점검 등을 토대로 이번 달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3번의 발사로 자신감을 얻은 누리호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새벽 이곳에서 4번째 비상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포니정 재단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 시상식을 열고 정다정 공군소령과 김병훈 APR 대표에게 각각 시상했습니다. 정소령은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 시험 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14년 APR 창업 이후 10년 만에 국내를 넘어 해외 유력 시장에서 K-뷰티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이동 중이고요. 비는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도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내일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산발적으로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남부지방도 늦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4도로 특히 영남 지역은 오늘보다 크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도 춘천이 25도, 강릉은 23도 선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목포의 낮 기온 27도, 대구와 포항, 울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